안녕하세요. 차알몬 라고미의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때 SM6 DCI 모델 2017년형이고요. 그 실내외 간편 한번 쭉 봤죠. 자, 이번에는 제가 차를 이제 받고 3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주행을 하면서 장단점과 기타 등등을 같이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이번에 그 시내 주행을 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3개월 정도 키로수로 따지면요 좀 많이 탔어요. 한 6,200km 정도 탔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는 SM6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탔던 그 느낌으로서는 뭔가 아쉽지만 만족스럽다? 좀 말이 애매하죠? 근데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편의성이나 뭐 연비나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중형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거는 좀 아쉽네? 근데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이거 하나는 괜찮지만은 사실상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쉬운 점이 좀 있네, 요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뭐 원체 인기가 좋은 차다 보니까 잘 만들긴 했죠. 잘 만들었고요. 제가 느낀 그 SM6의 장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다시피 디자인은 진짜 개인적으로 뭐 그러니까 같은 급 뭐 소나타, K5, 뭐 말리부 2급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디자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뭐 다른 차들이 더 이쁘다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쪽이 조금 더 많이 편중이 돼 있질 않았을까.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한 게 뭐 영향이 컸어요. 사실 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뭐 굳이 말하면 입 아프죠.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서는 이제 뭐 편리한 것 같아요. 편의성, 뭐 옵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시트 같은 경우에 뭐 옵션을 차 트림에 이제 옵션을 넣어야 하긴 하지만 뭐 안마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HUD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허드.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시인성 참 좋은 것 같고요. 좀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계기판 쪽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디젤 차는 또 연비가 참 좋은 거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SM6는 또 특히 또 그 연비 쪽을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계기판 보시면은, 이쪽 보이세요? 간혹 이쪽에 보시면은 네, 계기판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보이는데 평균 연비는 지금 제가 한 17.7km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밝아서 잘 안 보이나? 이쪽에 이제 허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인성 같은 경우는 허드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 그렇게 크게 좋진 않은데 이 정도면은 절대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속도계는 당연히 나오고, 내비 같은 것도 이제 화살표 정도는 이제 표시가 잘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넣었는데, 시트는 진짜 칭찬해줄만 해요. 솔직히 앞쪽에 있는 시트만 칭찬을 할 거고요. 뒤쪽은 솔직히 불편하지는 않은데, 앞쪽에 이제 요 시트 넣은 거보다는 확실히 자착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쪽 헤드레스트 쪽도 되게 기대면은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이쪽에 킬팅이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풍 시트도 그렇고
안마 기능도 그렇고. 근데 안마 기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두들겨주는 시원한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꾹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두들기고 막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안마 강도면은 괜찮다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라고,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드라이브 할 때 그 느낌 자체는 되게, 이건 단점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사실. 스포티한 느낌이 들면서도 조작 편의성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뭐 고속주행을 한다든가 코너링 돌 때나 이럴 때에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단점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뭐 설명 이렇게 말씀 안 드린 부분도 뭐 편하거나 이제 좋은 점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또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단점을 또 빼놓을 순 없죠, 사실. 제가 SM6를 구매를 하고 3개월 동안 끌고 있지만, 확실한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를 한다. 근데 워낙에 이제 SM6 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선적으로는 SM6의 단점, 디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디젤차가 다 그렇듯이 진동이나 뭐 소음 같은 거는 확실히 많이 잡았어요. 많이는 잡았는데 이 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진동 같은 거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초반 스타트가, 보통 디젤 모델 자체가 조금 더뎌요, 초반 스타트는. 근데 유난히 이 녀석은 좀 더 심한 것 같아. 게다가 뭐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 밟으면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가는데 처음에 한 40km까지는 자꾸 고RPM을 힘을 때려요. 우웅 하면서 속도는 되게 안 나가.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되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꿔가지고 이제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걸로 하면 그래도 조금 답답함이 해소는 되는데, 원래 자체 갖고 있는 기본 하드웨어적인 기본기는 답답한 거는 변하진 않는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초반 스타트 답답한 거는 처음 탔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 불편한 거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차 크기는 겉에서 봤을 때는 적어 보이지가 않아요. 차 자체는 되게 크다, 그러니까 조금 차체는 좀 낮아 보이는데 옆으로는 좀 되게 넓어 보여요. 근데 딱 봐도 옆에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넓기는 넓은 건 사실인데, 앞좌석은 괜찮아요. 근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 같은 거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딱 앞에 보면, 앞에 그 무릎이 이제 의자 앞좌석에 이제 닿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천장이나 좀 답답해요.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지금 저는 되게 좀 낮춰서 했거든요. 지금 제일 낮춰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천장은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 뒤쪽에 포지션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천장이, 제가 딱 앉으면 주먹도 안 들어가요, 공간이. 그런 공간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솔직히 현기차가 장난 아니잖아요. 실내 공간 뽑아내는 능력은 기가 막힌데, SM6, 그러니까 르노 삼성은 SM6 특히 실내가 조금 많이 좁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오토 스탑이 걸려 있고, 오토 스탑이 걸리면 핸들이 잠겨요. 핸들이 안 돌아가는데 요거는 뭐 잘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시동이 딱 걸릴 때 봐봐요. 엄청 흔들려요. 이게 오토 스탑 기능을 갖고 있는 차들을 몇 개를 봤는데, 뭐 K7이나 뭐 K5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같은 디젤인데도 엔진 그 시동이 걸릴 때 그 진동이
부르르 떨면서 이게 올라오는 게 좀 심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자주 걸리고 시동 걸릴 때 그 속도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딱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고 오토 스탑이 딱 걸렸는데 신호가 파란불이 됐어. 그러면 바로 떼면은 보통 시동 딱 걸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딱 그게 있는 것 같아. 초반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너무 까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순수하게 느낀 바로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 없는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SM6에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장점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약간 스포티하고 조작 편의성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사실 코너링이나 이런 거 돌 때 좀 불안해가지고 약간 그냥 불안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제 경사진 곳을 쭉 올라가다가 좀 밟아요. 그냥 그럼 RPM을 때리죠. 자, 그리고 딱 이렇게 놓으면은 혹시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평지 달리는데 RPM이 또 올라가 버려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잠깐 속도를 줄여야겠네요. 약간 이게 SM6가 또 듀얼 클러치 습식 그 듀얼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데 게트락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듀얼 클러치라서 그런 것도 있고 게트락 거를 쓰는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 때 고RPM을 때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지가 됐으면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 멍 때리는 게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다가 평지를 갑자기 달리는데 갑자기 우웅 하면서 RPM 20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처음엔 좀 놀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네, 우선은 그 변속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멍 때리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딱히 불편한 거는 없다. 그냥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괜찮아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크게 안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조작 편의성 좋고 스포티함이 있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스포티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뭐 코너링 돌 때 제가 아까 불안하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포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있냐. 근데 맞아요.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 신 만큼의 능력을 발휘는 못한다는 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SM6 논란되는 것 중 하나, 이슈화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토션빔을 사용을 했다. 이게 뭐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토션빔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또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승차감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토션빔 사용하면은 원체 양쪽 바퀴가 묶여서 가니까 뭐 단단하고 뭐 승차가 안 좋고 막 그런 얘기가 이제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그 토션빔 자체에 이제 바퀴 한쪽에 이제 AM 링크를 달잖아요. 완충 작용을 해주는 링크를 하나씩 이렇게 달았는데, 요걸로 솔직히 주행을 하면서 승차감은 솔직히 SM6 괜찮다고 느껴요.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부분 때문인지는 그것까지 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링크로 인해 뭐 승차감은 많이 잡았다. 하지만 주행을 할 때 AM 링크가 되다 보니까 노면 접지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고속으로 되면은 이게 코너를 돌 때나 바퀴가 딱 잡아갖고 맞물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코너를 돌 때나 이럴 때 이제 완충작용을 시켜버리니까 노면 접지력이 안 돼서 이게 뒤가 털려버리는 현상이 뭐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속으로 달려서 코너를 돌아본 적은 없는데 적당한 속도는 솔직히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그 느낌은 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토션빔을 사용을 한 게 잘못됐다는 아니고요. 토션빔에 AM 링크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40에서 120? 13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렇게 고영역으로 가면은 이거 타다가 뒤집히겠다 막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을 좀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 차는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중형 세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식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차피 막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갖고 거의 연비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느낌 바로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토션빔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불안한 감각이 이제 든다는 거는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스탑 기능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좀 간과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오토 스탑이 딱 걸리고 나서 이제 뭐 언덕 같은 데에도 이제 걸려요. 근데 원래 그 설명서 보면은 일정 경사 이상에는 뭐 안 걸린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걸리대요. 근데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사가 있는 곳에서 올라가다가 오토스탑이 걸려갖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서 출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로 좀 밀리는 게 있어. 이게 뒤로 좀 밀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막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차가 진짜 이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브레이크 딱 떼가지고 좀 뒤로 밀렸으면 아마 진짜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밀리긴 해요. 많이는 아닌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뒤로 좀 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살짝 떼요. 그러면은 다시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떼면은 그때 밀리지는 않아요. 밀리진 않는데 그 오토스탑이 걸려서 풀릴 때, 시동 다시 걸릴 때 그 뒤로 밀리는 거는 좀 있는 거는 좀 아셔야 할 거예요. 그 처음에 그래서 뒤로 좀 밀려갖고 좀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션빔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토션빔 할 때 뭐 코너링 돌 때 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안한 것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제가 어디서 확실하게 느꼈냐면은, 최근에 그 아는 사람이 이제 K7을 샀어요. 올류 K7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운전을 해봤거든요. 그 고속 방지터 있죠, 고속 방지터. 그거는 이제 뭐 K7 멀티링크가 달려있고요. SM6 얘는 이제 토션빔이잖아요.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고속 방지턱을 딱 넘을 때 적당한 속도, 그러니까 멈춰서 가면은 잘 넘어가요. 근데 속도 좀만 붙잖아요. 그러면은 막 튕겨요. 멀티링크 했을 때도 쿠션 완충작용 잘 돼요. 쿵쿵 하면서 이제 잘 넘어가는데, 얘도 넘어가긴 잘 넘어가죠. 근데 처음에 탕 하다가 뒤에 뭐라고 할까요? 좀 날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텅 하면서 그냥 탁 이렇게 튀는 느낌이 좀, 그게 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토션빔의 이 부분이 이제 단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상 토션빔이 나쁜 거는 아닌데, 그냥 뭐 다른 뭐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다른 분들이나 뭐 이슈화가 좀 돼가고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서스펜션 같은 거나 이런 거 너무 말랑한 거보다 저는 살짝 딱딱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결론은. 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네, 저는 토션빔 마음에 듭니다. 다만 AM 링크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죠. 네, 지금까지 시내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리뷰한 거를 이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적으로는 SM6라는 차가 되게 요즘에는 솔직히 판매는 많이 좀 저조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때 되게 붐이 있었잖아요. 막 SM6가 소나타보다 많이 팔리고 막 그런 점이 있었는데, 우선은 그 정리를 드리자면은 SM6 참
제가 구매는 했지만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뭐 기능적이나 저는 또 디자인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선 이쁘니까 디자인도 이쁘고 그 다음에 기능적 실내 뭐 편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중형 세단에 비하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단점도 말씀드렸듯이 뭐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 뒷좌석의 넓이, 공간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행 성능면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장점 단점 그 얘기를 할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싸진 않아요. 가격이 이게 지금 제가 옵션을 그 팟선하고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휠 키우는 거 있거든요. 휠 19인치로 키우고 그 ADC 들어간 거 그렇게 들어간 옵션 빼고 나머지는 다 넣었어요. 다 넣는데 가격이 3,500 정도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뭐 같은 급 있잖아요. 소나타, 말리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솔직히 비싼 것 같아요. 좀 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는 솔직히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제가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이런 차 타보고 결정을 해도 사실 분들은 한 번은 꼭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겉으로만 보이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차를 구매를 하고 아니면은 뭐 대리점에 있고 시승 안 하는 그 차만 이렇게 딱 보면은 만족스러운데 정작 차를 인수 받아갖고 딱 탈 때 이게 뭐지? 딱 약간 실망하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시승은 꼭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년형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16년도에 솔직히 리콜 대상도 있었고 좀 결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선 다 개선이 돼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3개월 타면서 별 문제 없는 거 보면은 개선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차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장점과 단점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2017년형 SM6 1.5 DCI 모델 시승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추후에는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알몬 라거미의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